예, 제63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문재인 당대표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당 입장은 매우 고록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번번이 국정을 발목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총리를 원합니다. 이 후보자는 종전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권력 사유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신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이미 두 번의 실패가 있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에 3번씩이나 되풀이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여당의 강행처리는 안 그래도 이 후보자에게 실망한 국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대화와 타협의 외 정치를 부적격 총리 후보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의 마음을 얻으려다 국민의 마음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이어서 우영근 원내대표 발언하겠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임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나 또는 정치공학적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때 저와는 원내대표로서 파트너였습니다만 저와의 개인적 이해관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한때 여야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를 잘 무사히 마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했습니다만 일방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몫은 국민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6일 날 일단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의 판단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격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 언론 자유 지수를 57위로 발표했습니다. 3단계나 이전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언론 자유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언론 환경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의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60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연속 50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해 다시 3단계나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역대 최하위 69위로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공청을 비롯한 국정 운영 핵심 관계자의 언론관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도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국가의 언론 자유 지수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내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위원회가 일본산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서 3월 중에 관련 부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를 공론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우리의 수입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해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완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의 수입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떤 정부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승용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상식도, 언론도, 여론도 모두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아무리 낮춰 잡아도 낙제점입니다. 워낙 의혹과 비리가 많아 종합 선물 세트여서 만약에 이런 분을 총리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제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청문회를 마치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정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모함이 차라리 눈물겹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명의 총리 후보자 낙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고려된 거겠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반드시 성남 민심의 되초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총리를 제자리에 앉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가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한 지방 후보였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을 살리는, 지방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함을 가리지 않고 지방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을 최고위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제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금년 9월에 아시아 문화중심 전당이 개관 예정인데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이 어렵습니다. 이 법은 2006년 여야 의원 157명이 함께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3년 갑자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형지 분파를 일으켰습니다. 당초에 국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비효율성을 운운하며 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박예자 의원이 중재안을 발의하여 15개월간 논의 끝에 작년 12월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통과된 지 2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이 이 법은 강주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강주법은 안 되는 것입니까? 강주 아시아문화전당은 강주 5.18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주의 역사 문화 중심 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해서 만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제 와서 경주는 되고 유독 강주만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역대 정부 중에서 호남을 가장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월 24일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2월 9일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걸며 퇴장을 명령한 선수에게 그 선수가 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알아서 잘 처신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말을 바꿨습니다.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소득하의 70% 국민에게 연금을 연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도 비급여까지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라고 말했고 또 이것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육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고교 의무교육까지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황우여 장관이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잡아놓자 전액 삭감했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이 부분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 국정과제에서 연도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한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군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또한 헌신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서울고법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이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닉슨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 불법 대선 부정선거는 미국으로 치면 미국 CIA가 개입하고 FBI가 또 개입해서 표심을 왜곡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이때 과연 어떻게 정치 생명을 책임질 것인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주민세 100%, 자동차세 200%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안행위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종석 행자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기습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안행위에서는 여야 공익 질타가 있자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또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올리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종섭 장관은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대통령이 결심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호를 잊지 맙시다. 온전한 진실과 온전한 인양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안산을 출발하여 20여일에 걸쳐 진도 행복항을 향해 보고 행진 중에 있습니다. 각지에서 국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14일 오늘 토요일 오후 4시 보고 행진단이 행복항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실종자 수습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재인 당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 없이 인양하라, 세월호 진상조사의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건져 올리는 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정병환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는 해주세요. 예. 저도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이루어진 유청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유치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어제 오후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는 충청도민에게 사과하고 충청을 홀대하며 발도 못 붙일 것이다라는 협박과 겁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이완구 후보를 구하기 위해 충청 민심을 팔며 저급한 지역 감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지명 초기에는 해명 자판기, 중간에는 의혹 자판기, 그리고 막판에는 변명과 거짓말 자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권 총리를 기대했던 충청 민심은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오히려 충청도민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충청도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 당대표가 아니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유치하고 치사한 지역 감정을 들고 나와서 인준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스스로 이완구 후보자의 부적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필요할 때만 충청 민심 운운하지 말고 평소에 충청 민심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 역시 충청도 출신의 수도권 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저 역시 고향 발전에 미력이나마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복지 없는 증세, 증세 없는 복지, 이 자칫 이 두 담론이 복지와 증세 논란의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정책의장 시절 3+1 보편적 복지를 직접 만들어서 정치권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제시했던 당사자에서 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복지에 후퇴 없는 재정 부담인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집권 세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못하면 국정무능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새누리당 정권이 서민들에게만 전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복지 축소까지 거론하니까
증세 논란이 불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여당은 증세를 막는 것처럼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증세는 어디까지나 복지를 위한 수단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당연히 증세가 아니라 복지여야 합니다. 복지가 되면 당연히 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재정을 빼오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누가 더 부담하느냐, 개인이냐, 기업이냐의 논쟁으로 좁혀지고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와 증세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입니다. 즉 필요한 복지와 필요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정치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증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와 그리고 그에 따른 꼭 필요한 증세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식상은 소위 복지 메뉴가 삼겹살인지 불고기인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또 정해놓지도 않고 국민에게 돈만 더 거두자라는 그런 상황 아닌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이뤄내야 할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고 이 담론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오영식입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과 인준 사태를 보면서 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결국은 총체적인 국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불리한 완구로 쓸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는 설 명절 전에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설 명절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기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소비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기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하루 진행한 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은 무용지물이었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고 국민의 혈세는 물쓰듯이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드러났습니다. 2조 3천억 원의 국민 혈세로 주고 산 회사를 단돈 3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밑빠진 독에 국민 열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웃돈이라고 하는 돈을 4천억 원씩이나 캐나다 하베스트 나이사에 직접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MB정부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에 자원개발 대가로 3천만 달러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입금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9년 MB정부가 대대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이라크 정부가 체결한 35억 달러 규모의 유전 MOU는 사기극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을 감싸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조특위를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근본을 살 수밖에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현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지금까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실인수 책임의 문제를 일개 공기업 사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과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자원에너지 국조특위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기관 보고와 미흡 일정을 통해서 이 자원 외교로 인한 불법과 탈거의 문제, 국민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촉구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강국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로 모르쇠, 엉뚱한 자료를 내밀면서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승민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유승민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11일에 한국은 고복지 국가다, 이미 고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혹세무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통계상 한국 복지 수준은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4%로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 수준입니다. 며칠 전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도 공동선언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불평등 해소 방안은 결국 조세와 복지입니다. 어제 제가 주최하는 조세개혁 토론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째,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둘째, 증세의 부담은 가진 자가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세는 가진 사람에게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증세 방안으로 어제 노총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법인세 최소 25% 인상,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서 50% 과세, 참고로 노총에서는 60%를 제시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것이 70%였음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조세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세 확대 도입으로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말씀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언론의 외압을 행사하는 가운데 한국일보 회장 형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고, 총리 내정 전에도 한국일보 국장에게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의 정원 유착이 평소 소신임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 원성이 큽니다.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정직 당직자분들의 짧고 잠시만 그 최고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하고 좀. 네. 우선 저는 토요일 날 이 행복항을 방문할 계획이고, 또 가능하다면 유족 협의회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범국민 대회에 참석할 거라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한편으로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대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당을 대표한다는 그런 식의 조금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당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승용 최고께서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에 개방하려면 꼭 필요하죠. 아시아 문화전당을 완공하는데도 당초 계획보다 아주 크게 늦어져서 완공이 많이 늦춰졌는데 개관마저도 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늦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무위 상임위에서 2월 24일 날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내 대표부에서 우리 2월 임시국회의 총선 최저와 또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셔서 2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이번 2월 29일 중에 대표회의까지 진행되도록 분력을 잘 부탁하는 네. 저도 잠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되셔서 국민들에게 기대를 모았던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요즘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직원하는 당대표, 원내대표를 자기 후보분들이 지금 꼬리를 내리는 상태가 돼서 만약에 표의 노동에 상태가 된다면 이완구 후보자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에 할 말하는 KY 라인 빨리 언론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임직 공직자분들의 짧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사무총장님. 예, 양승조입니다. 저를 임명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의결해 주신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그 부족한 지가 과분하게 진실을 낳다 어깨에 무겁습니다만은 최고의 원칙을 불편부당하게 사심없이 공정하게 사무실 운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님, 최고위원님, 의원님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직책을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기정 정책위원장님. 네,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정책에서 잘 뒷받침해서 진짜 경제 살리기 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덕 수석 대변인님. 진짜 부족한 저를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해 주신 우리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치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승부해서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예, 김현민 비서실장님께서는. 말 안 하는 자리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이혼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